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유촌 특별관의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비 고3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 원장님과 고3 선생님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촌 유파인 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촌 유파인에서 고3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건 겨울방학을 이제 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저희 이제 친구들 겨울방학을 어떻게 탄탄하게 보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능 분석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원의 특별 프로그램까지 해서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은요. 먼저 수능 수학 영역에 대한 분석을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친구들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좀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분석은 우리 상민 선생님. 예, 네.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통 영역에 관련된 부분, 수원수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은 현재 수원수투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많은데, 제가 이제 단연간 수능 문제를 좀 지켜봐온 결과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제가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 않았나, 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 유형이 조금 낯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원수투 학습 자체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킬러 문제가 평소보다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려 수능 100점 만점에 74점이나 지금 그리고 22문제나 지금 비중이 있는 그런 수원수투 과목에 대해서 학습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이번 학생들의 수원수투 시험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상민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낯설다라고 얘기해주신 이 문제들이 저희가 간단하게 올렸지만 상세하게 저희가 문제를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뭐가 낯설었는지, 그럼 낯선 부분이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일단은 사실은 지금 제가 문제를 보고 어떤 특정 단원에서 어느 단원에서 어떤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주로 나왔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수원2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뤄보면 느끼겠지만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좀 외워서 푸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능은 외워서 풀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시험이 한 2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한 2~3개 정도로 학생들의 어떤 뭔가 변별력이 이게 가려지는 형태의 시험에 조금 익숙해졌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 자체를 조금 1순위로 두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9번부터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다 배운 거고, 그리고 이미 숙달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이제 다른 표현,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답, 1 더하기 1이 2라는 답을 얻어내는 문제라 할지라도 물어보는 방식,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전반적으로 지난 수능과는 좀 기조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확실히 킬러 문제들의 난이도는 좀 낮아진 반면, 기본 4점 문제들은 좀 까다롭다, 학생들이 좀 낯설다, 저는 낯설다라는 표현이 가장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4문제 정도 뽑아봤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4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다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야 되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물론 기존에 6월, 9월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그 번호에 그대로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21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제 수요일에 나왔는데 사실은 뭐 6월 9월에는 뭐 지도로 감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위치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항의 어떤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패턴이 예전은 수능이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번은 뭐 예,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 예.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 몇 개로 아이들 줄을 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놓음으로써 생각해봐, 생각하는 힘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수원 수투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통 과목이 이번 대입에 좀 키워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제가 몇 개 수능 분석 영상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다 생각하는 힘. 근데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수능이 쉬우면 생각하는 힘이 없어도 잘 보나? 이런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수능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수원 수투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시기는 네. 고2 아닌가요? 냉정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수어수도 잘하죠. 뭐 정말 뭐 두꺼운 문제집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을 풀 만큼 잘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저나 원장님은 고1, 2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원장님 답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왜냐면 획일적인 방식을 실제로 내신 대비할 때는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6분의 공식이야! 네. 이런 걸 막 가르치는데 그럼 내신 대비할 때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원 수투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을 봐도 어쨌건 22문항이나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잖아요. 고1, 고2 때, 특히 고2 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약했어. 과연 이번 겨울에 어떻게 만회가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이겠지만 또 동생들도 있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원 수투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자면 네. 학습 전략이나 방학 때도 있겠지만 또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어차피 다시 2학년의 그 1년치를 2개월, 1월, 2월에 함축해서 이걸 뭔가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학습 전략이 원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수능을 보면은 보통 몇 번까지는 쉽다가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딱 그게 있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학생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도 가르칠 때도 가르치지만 사실 뭐 수원투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 나오는 까다로운 유형들이 막 수능에서 막 적극적으로 쓰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쓰이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냥 보통은 학생들 그냥 수원투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본적인 3점짜리 문제 쉬운 것들만 연습하다가 좀 난이도 높은 거는 뭐 기출 문제 정도로만 이제 평상 뭐 기출 뭐 자이스톨이나 이런 것도 풀면서 그냥 연습을 하고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약간 이렇게 푸는 게 됐는데 제가 이번 기출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내신 문제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존에는 안 나왔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런 문항들이 좀 적어서 쉽게 말하면 가져가는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까다로운 내신 문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9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다루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이 내신 때 하고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까먹거나 잊은 상태에서 있다가 그나마 수투는 그래도 이제 2학기 때 하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고 그걸 이어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9번, 11번 같은 거 학기 중에서 내신 공부할 때 역시 빡세게 공부할 때는 아마 충분히 풀었었던 문제인데 아마 실전에서 이런 걸 보면은 특히 또 기존의 어떤 내신 뭐 수능 기출이라든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 스타일 약간 내신 문제처럼 생긴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기출문제 풀거나 했었던 지금처럼의 같은 공부 방식으로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좀 상승이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좀 수원투 공부를 방학 동안 좀 충실히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방학이 지나고 나면 다들 아시겠지만 고3 같은 경우는 방학이 일단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정해진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좀 더 보충해서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뭐 기껏해야 수능 특강 공부인데
그래서 좀 추가적인 심화학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다른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이 정말 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각 학교에서 그냥 수학 1등급 정도 맞는 학생들한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나서 뭐 너무 쉽게 뭐 100점이나 96점 정도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좀 내신에서 좀 약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고, 또 그게 좀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 부분.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풀어주면 아이들이 놀라는 거죠. 아, 저렇게 푸는 거를 나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뭐야 이거였어? 뭐 이런 거. 12번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 할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그 기초적인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게 수능이라는 압박에 의해서 잊혀진 건지, 아니면 아 이건 미분인가? 뭐 이걸 그냥 미분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과도한 뭐랄까 이 문제를 지금까지 너무 정형화된 패턴으로 좀 풀었던 것들이 좀 방해가 되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저는 뭐 이따 뭐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수원수투는 정말로 다다익선이지 않을까. 수학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수능 관련 얘기 좀 더 하고 시간표 저희 학원 커리큘럼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할 때 수원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난이도 조절을 수험투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불리가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뭐 확통 미적 기하는 네. 짧게 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은 확통이죠. 확통.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세 과목 중에 제일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동일한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확통 다 맞는 건 미적분을 다 맞는 것보다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이번 시험 이상하게 확률 통계가 문제가 약간 뭐랄까 28, 29, 30번이 생각보다 잘 읽히지도 않고, 그리고 좀 새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세 과목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특히 29번은 아이들이 거의 풀어본 적이 없을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함수에 여기에 안 있고 수원수투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런 그 fx 더하기 gx는 k라는 요 개념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확통에서는 조금 이런 류의 문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문과 아이들이 또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아마 28, 29, 30번은 좀 놀랐을 거예요. 28번도 생각보다 굉장히 풀어보면 이게 좀 분류해서 푸는 게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로 보면은 저는 확률과 통계가 좀 그나마 좀 새롭고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학생들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디 보도에서 본 게 이번에 확률 통계가 이렇게 되면서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는데 문과 쪽 계열이야. 그러면 기하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대입 자체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학 생활에서의 수학도 뭐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뭐 확통이 무서워서 기하를 간다라는 건 과거에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문과 학생들은 무난하게 확통을 선택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이제 좀 더 풀어보면 극복이 가능한 거라서 깜짝 놀란 거죠. 약간 깜짝 놀란 느낌이라서 조금 뭐랄까, 과거에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올 때, 확통이 특히 어렵게 나오던 시절에 30명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되게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학생들이 또 선생님한테 들고 오면 우리들 시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설해줘야 되나 고민되는 이런 확통의 좀 경우해수를, 확통 문제는 경우해수가 되게 어려워. 이게 요즘에는 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갑자기 이제 나와서 학생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 문과인데 기하를 고민하는 학생들 고민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결국엔 다수가 힘들지만 확통이 어려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과 애들이 대다수가 확통을 선택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다수 선택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리고 뭐 깨알같이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학원에 뭐 확통 만점이 있습니다. 아,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상민 선생님이 키운 겁니까? 맞습니다. 다행히 만점이 있어서 네. 몇 명인지 말씀 안 드렸어요. 만점이 있습니다. 꽤 있겠죠. 네. 네. 기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아도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원래 기존에는 그렇죠. 가장 쉬울 거다. 네. 그 어려운 공간 벡터도 날라갔고 음. 이제 역사적으로 29번에 나오던 그 공간 벡터가 날라갔으니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었나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29번 경우 제가 29번을 뺐는데 문제에서 핵심 문제 29번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를 만족하는 조건들을 쭉 나열해서 뭐 공간적 그러니까 평면상에 어디 있을 때가 최대고 최소를 물어보는 정형화된 좀 문제여서 29번은 좀 뺐고요. 근데 사실 29번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려운데 뭐 워낙 많이 훈련을 하는 문제라서 좀 뺐고 28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국선 문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게 흔히 보는 형태의 그림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2차 곡선은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수업적 주제를 좀 보여주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8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정답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낮다. 네. 이거 그림이 일단 29번 아닌가요? 옛날 시절은? 예, 옛날 약간 공포가 느껴지는 그림이긴 한데 사실은 문제를 뜯어보면 뭐 원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뜯어보면 별건 아닌데 이거 원래 애들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네. 야 봐봐 여기에서 네. 이렇게 뜯어서 꺼내가지고 이러는 거잖아. 그림 그리듯. 근데 뭐 항상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죠. 공간의 평면화가 필요한 문제고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들은 30번은 정답률이 낮았다라는 건 확실히 기아를 캐주얼하게 공부를 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30번이 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좀 그렇죠. 학생들이 좀 묻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기아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아는 만점이 물론 이번에 학통이 약간 좀 튀어서 그렇지만 기아는 만점이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정말로 막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번을 제가 넣지 않으시면 29번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네. 걸리면 이나는 쉽지 않아서 생각이 어떤 진전이 안 되면은 딱 막히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안 풀리는. 거기다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공부를 안 하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네. 더더욱이 어려웠던 네.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또 기아가 아무래도 좀 공부를 덜하는 학생들 선택한다는 어떤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적분의 유배지죠, 유배지. 미적분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는 뭐 다른 좀 어려웠다. 뭐 근데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없지 말자. 네. 그래서 요거 기아는 말씀드리게 요거 6월 9월이 너무 쉬워가지고 기아가 아이들이 이제 막 저희 학원 아이들도 막 우리 학원 아이들도 와 너무 막 쉬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요거 저희 다 알고 있는 학생 한 명이죠. 네, 하나 틀리고 거의 뭐 수포자급의 네, 학생이 네. 기아를 네, 어떻게 하나 하죠? 틀리고 막 하나 틀리고 막 이랬는데 6월 9월에는 절대 속으면 안 되지 않을까. 수능은 좀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나요? 그거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제가 그 수능 본 날 그 EBS에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나와 설명하는데 수학할 때 수학에 대한 설명을 딱 할 때 정말 어머니들의 그 댓글창에 그 분노가 막 느껴지는 정말 기아를 이렇게 내면 어떡하냐. 쉽다더니 이렇게 되면은 그거 믿고 선택한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분노의 어떤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학생들이. 근데 이게 노린 거에 맞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 확통과 기아가 난이도를 올린 측면이 미적분과의 갭 차이를 그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다. 6월 9월에 해보니까 너무 갭차가 많이 나니까 꼭 맞추려고 당연히 표점에 대한 유빌리를 좀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어떤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하 학통은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그래서 미적분이랑 한번 어떤 유불리를 없애볼까 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미적분입니다. 아, 미적분이야말로 아주 병에 있습니다. 예, 네, 아주. 할 말이 없나요? 평에서 할 말이 아, 없나요? 예, 아주 아주 할 말이 없습니다. 28, 29, 30번 문제를 봐도 와, 할 말이 없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저희 학원 학생이 수능을 보고 나서 불과 일주일 전에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나왔다. 아니 라는 건 그 제가 잘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유형별로 뭔가 나와야만 하는 그러니까 빈출되는 유형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출제되었던 시험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내가 가르쳤다. 누구도 가르쳤을 것이다. 네, 그렇게 30번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선택 과목 3개 중. 네. 30번 문제도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을 좀 죄송합니다. 난 틀렸는데. 충분히 학습을 한 학생이라면 난 충분히 학습했는데. 충분히 학습이 안 된 거야. 아니면 계산 실수가 아니면 틀릴 수가 평가 없어요. 원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문제를 풀고 나서 눈을 의심했었다니까요. 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제가 솔직히 미적분하고 수트 문제를 22번하고 30번을 풀고 나서 굉장히 답이 맞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끝인가?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의외로 쉬운 거. 예전 30번 미적은 정말 화려했잖아요. 손을 못 댔죠. 네, 화려했죠.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딱 수능이 끝나고 6시, 7시 이렇게 되면 6시 한 반에서 7시 정도 돼야 첫 번째 이제 해설 영상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시험 수학이 끝나자마자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풀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30번 미적분 문제 칠판 한 바닥에 풀고 막 인증샷 찍고 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만 해도 뭐 2017년 30번이 거의 이제 가장 악명이 높은.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배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미적분을 선택을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건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도 저는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9월쯤 되면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이제 다 이제 평가원에서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향들이 파악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빈출 유형이다 보니 뭐 일주일 전에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정형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저는 뭐 겁을 먹거나 뭐 기하로 도피를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번 수능을 기준으로 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제가 등급 컷을 좀 올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등급 컷은 예상 등급 컷이고요. 네, 등급 컷인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 1등급 컷이 그래도 미적분이 가장 낮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이러니한데 저희가 얘기한 거랑은 결의로 다른데. 근데 그거는 그냥 학생들이 미적분 학생이 선택한 인원들이 많고 그렇죠. 또 학통은 그래도 일정 점수 이상은 다 받잖아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점수를 못 받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급이 62점에서 41점까지가 4등급인 거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미적분은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부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객관식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등급 컷이 미적분이 제일 낮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기하일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기하일 것 같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미적분이 제일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저기 1등급 컷이. 선택 인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선택 인원.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난이도 아니에요.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분 이만큼 해야 학통 1등급, 이렇게 하면 기하 1등급, 이렇게 하면 미적분 1등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가 나요. 양이랑 난이도가 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또 전국 단위 학생들의 통계를 내는 건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기아 미적분 1등급이 낮은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쉬웠다면서 왜 낮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학습이 돼 있으면 미적분을 선택하면 충분히 미적분이나 이런 기하를 선택했을 때 충분히 등급을 얻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성적 같은 거에 뭐안 나왔다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면 충분히 등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에는 재수생들이나 상위권 아이들이 너무 저는 그러니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미적분 보면서 시험 보고 나서 이건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오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만 실력이 좀 더 올라주면 미적분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1등급이 80이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급이 목표라면 표점이라는 거는 또 다르긴 하겠지만 미적분도 그렇다 좀 놀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 내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뭐 2등급까지는 정말 충분히 무난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원수투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 내신 정도를 소화하는 정도면 사실 근데 미적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그냥 전 과정을 소화만 해도 중위권인 그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올해 이걸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맞아요. 올해가 첫 해이기도 했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모르긴 하지만 이제 첫 해 이제 어쨌거나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기조라는 게 있겠죠. 또 평가원이라는 거에 어떤 그런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기조라는 게 있을 텐데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부 다 수원2가 반영된 점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등급 컷이라는 게 구성되는 자체의 어떤 그 베이스는 역시 수원2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 기조가 달라집니다. 수년간 이어오던 1등급은 4점짜리 2개에서 3개. 완전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이제 항상 그래서 그 교재도 유행했었잖아요. 29, 30 버린. 네. 이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29번, 30번이 예전 29번, 30번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뭐를 버리고 공부를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81점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저는 다시 이게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공부를 본 적이 안 하는 게 없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근데 그래도 우리 예비 고3 친구들한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 아니야?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반영해서 공부를 하면 돼. 그럼요. 첫 해는 좀 불리하죠. 여러 가지. 시험도 낯설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수능이 생각보다 길겠네요. 네. 네. 솔직히 수능 얘기 하고 싶은 게 더 있잖아요. 제가 뭐 시간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또 나올 것 같은데 깜빡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한번 하자면 수시 정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앉아서 수원수투가 중요하다, 수원수투를 꼭 제대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몇몇 반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제 일부 학교들은 3학년 1학기에 과목들이 좀 몰려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용산도 그렇고 저희 학원에 뭐 오산 친구들도 보니까 기하도 해야 되고 뭐 미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수원을 또 해야 돼. 근데 1, 2학년 동안 뭐 내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 조금 더 내신을 다지기 위해서 수원2는 약간 잠시 뒤로 밀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방학 동안 미적분이랑 기하 아니면 뭐 확통 선택한 친구들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안 듣겠대요, 수원2를.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진짜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위험한 행동? 언제 그러면? 방학 때 안 대놓게 되면 언제 하지? 방학 때 안 하면 언제 한다는 제가 이따 촬영 끝나고 그 실명을 몇몇 애들 얘기를 드릴게요. 방학 때 안 하면 그러면 언제 한다는 얘기며 그러면 학기 중에는 또 내신 관리해야 되니까 못하면 그러면 여름방학 이후에 한다.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진짜 명쾌한 제가 그렇게 답을 못했네요.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딱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 입시 전략이 짜여지게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다른 과목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어가 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고 이런 걸 봤을 때 수시 뭐 최저 꼭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쪽으로 갔을 때도
지금 수학이 가장 키가 되는 수시 최저에서 현재 좀 걱정이 되네요. 최저가 엄청 빡세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거의 뭐 일부 학교 아주 정말로 뭐 잘한 학교들 빼고는 뭐 최저 못 맞춰서 뭐 어디 학교를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거의 부지기수니까 너무 많습니다. 쉽지 않죠.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엄청 많죠. 40에서 50%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정시로 가잖아요. 그렇죠. 정시로 이월되고 이제 발표된 바로 서울권 16개 학교는 40%를 무조건 맞추기로 됐고 근데 거기에다가 수시에서 최종 못 맞춰서 이월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뭐 적게는 45% 많게는 50%가 정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마당에 누구냐 수험투를 안 하겠다는 너 언제 하겠다는 건지 제일 문제가 언제 하겠냐 뭐 이런 거 방학 때밖에 몇 개 안 시간이 없는. 네. 아니 뭐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거의 뭐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수원 정도는 보고 수원은 좀 약간 심도 있게 좀 그 내신 공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좀 많이 좀 열심히 보고 수투는 좀 2학기 때 배운 걸 한번 리마인드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3월 모의고사 때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이거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그렇죠. 3월 모의고사가 결국에 방학 동안 수원2를 누가 얼마냐 다시 한번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걸 딱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그렇죠. 뭐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다는 표현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스스로 느끼겠지 스스로. 깜짝 놀라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뉴판 이촌 특별반의 고3 시간표 프로그램을 이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네. 보시죠. 뭐 저희 같이 짜긴 했지만 뭐 일단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복귀해서 방학 전 시간표와 방학 후 시간표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상세한 부분 이제 뒤에서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보니까 총 7개에 대한 이제 선택지가 마련이 돼서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요 전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따로 이제 부모님들께 상세하게 공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일찍 끝나는 학교들은. 네네. 그렇죠. 이게 개강 시점에 22일부터 말까지 그죠? 그리고 1월 들어가서의 시간표 요 차이고 기말과 개강하기 22일 전 개강할 때 그 틈은 탄탄하게 이제 그때 놀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놀면 계속 놀아 이럴 때까지. 그때 놀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학원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항상 놀았습니다. 보내라는 건 정말 놀까? 저는 안 놀 것 같은데 놀더라고요. 놀아요. 많이 놀. 많이 놀아요? 아니 지금 시험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뭐 할까 지금 애들끼리 계획 짜고 있어. 작년에도 보면 학생들 다 기말 끝나고 쭉 쉬다가 1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들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1월 달부터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시험이 끝나고 바로바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만약에 혹시라도 타 학원에 가거나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업을 듣게 공부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수업 학업에 연속성이 꼭 있을 수 있게 꼭 어머님께서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뭐 이게 뭐 다 이제 참 상세하게 뭐 안내를 드리겠지만 시간표에 좀 작성된 어떤 컨셉은 사실상 아이들마다 필요한 과목들과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레벨링과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배분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원을 또 너무 많이 횟수로 너무 많이 오는 거는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려한 최대한 배려한 뭐 완벽하게 다 배려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배려한 시간표고 뭐 7과목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물론 레벨링을 더 상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형 수능에 따른 뉴판 이촌 특별반도 선택형 수업을 진행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신 꽤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 고3 됐을 때 겨울방학에 무슨 요일이냐.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고1, 2 친구들은 뭐 무슨 학교라면 무슨 요일 몇 학년이라면 무슨 요일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였지만 이제 고3들은 그게 아니죠.
고3들은 이제 프로그램지를 보고 우리 아이는 뭐뭐가 필요하고 뭐뭐뭐를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으며 어떤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은 내신 선택 과목을 했으니까 뭘 하겠다 이런 거 짜시면 되니까 우선 뭐 7개 영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부터 한번 하시죠. 네. 첫 번째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예, 첫 번째 확통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능의 기조를 봤을 때는 확통은 전혀 캐주얼하게 공부할 단어나 과목은 아닌 것 같고 대상은 사실은 뭐 확통을 레벨링이 되어 있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상은 선택 과목을 확통으로 선택할 예정인 친구들과 그다음에 또 3학년 1학기 때 내신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동시에 아우르는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 강의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확통이라는 게 내신과 수능의 간극이 제일 적은 과목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수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기초부터 심화까지 좀 다룰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뤘으면 좋겠고 목표는 3월 모의고사 때 다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은 정도 그 정도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내신이니까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공을 하면서 양쪽을 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통 수업은 뭐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일은 지금 현재 화요일 날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시간이 물론 옮겨지긴 하지만 화요일 날 22일부터 하고 1월 3일부터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 화요일 날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을 일주일에 3시간 했다가 이제 나중에 4시간이 되죠. 4시간 정도 수업을 주일에 되는 거죠. 예, 주일입니다. 방학 동안에 끝나지 않을까. 충분히 끝나고 뭐 리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확률과 통계, 수능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 내신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간극에 대한 간극이 없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신이 더 어렵나요? 거기다가 조금 더 고3이라는 거에 강조를 좀 주고 싶었던 키워드인 거죠. 왜냐하면 확통이 2학년에 확통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2학년들과 달라. 크게 뭐 나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미적분 응용심화입니다. 사실 미적분은 레벨링 돼 있는 거죠? 레벨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학생들의 미적분의 학습 그 정도를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본 바 미적분은 한 번 들은 친구나 두 번 들은 친구나 처음 시작하는 친구나 그런 차이가 많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있잖아요. 척. 뭐 척도 있는데 중요한 한 번 건 들은 애들. 이게 아는 척. 공식을 못해요. 일마산 단분의 단불탄. 외워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 아니 해서 그냥 기본적인 x분의 미분을 못하니까 그 학생들 필요할 거 하면 다 얼마나 지수 같은 거 미분해서 풀면 되게 편한데 그거 못하니까. 그래서 강의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배웠던 친구들이나 조금 이제 수학에 좀 트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요런 건 요렇게 하는 거였지라고 하는 게 리마인드가 되면 금방 좀 따라오긴 하겠지만 사실은 미적분도 또 내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응용 심화와 뒤에 있는 뭐 개념 응용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교재는 크게 뭐 대동소이하고요. 물론 이제 응용 심화와 개념 응용으로 나눠놨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학원의 입장에서도 우리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레벨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린 거지 사실은 이게 무슨 칼로 무슨 무자르듯이 너는 개념이고 너는 뭐 심화야 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조금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모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요. 교재도 같나요? 교재는 이제 메인 교재는 똑같고요. 서브 교재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구성원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게 좀 크겠죠. 그러면 요일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학생들의 타과목 상황에 따라 약간 선택권을 더 줬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약간 또 그 반환에서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용심화는 주간 준킬러가 제공이 되는데 개념 응용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까지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어삼시사 정도 어려운 상황.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응용심화급의 친구인데 목요일 토요일이 안 돼서 이제 금요일 일요일인 개념 응용에 들어갔어. 그러면 저쪽 반에 합당한 추가 프린트 자료가 이쪽 반 친구들한테 잘하는 친구한테는 주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보고 너는 준킬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뭐 어삼시사가 좋겠다 둘 다 하는 게 좋겠다 뭐 등등의 판단이 될 것 같고 맞춤형 시스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메인스트림은
내가 미적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숙지하는 게 이제 방학 동안에 그게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난 숙지가 이미 되어 있어 라는 친구들은 조금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제가 설명드려봤어요. 그래서 응용심화는 이제 요일 보시면은 토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응용은 금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표는 또 다시 보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네 번째로 수학 1, 2죠. 수학 1, 2도 마찬가지로 수능 A반이 있고 수능 B반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 기준이네요. 그렇죠. A반은 이제 말씀드린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모의고사 이제 올해 6월 11월 봤는데 사실 뭐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11월 특히 이제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2등급 내외 뭐 아무리 못해도 한 3등급 내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A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뭔가 완성해가는 또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킬러도 달아야 될 거고 준킬러도 다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도 학생들의 반 구성원의 어떤 학습 정도에 따라서는 좀 용통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A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좀 다수 있죠? 현재로서는 진짜 다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 춥다는 윈터의 세상으로 갈지 광야로 떠나죠? 과연 그 추운 세상에서 견디고 와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런 건 뭐 학생들의 선택, 어머님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너네 학원 다니라는 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윈터스쿨은 좀 나중에 한번 잠깐 얘기 나누시죠? 뭐 그 부분은 네.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능 A하고 수능 B도 역시 같이 말씀드리면 미적분과 좀 다른 점은 미적분은 내용의 숙지가 목적이라면 이제 수능 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이 약간 좀 많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조금 다루려고 하고요. 시간표 보시면은 수학 1과 2, 그러니까 이게 요거 시간표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능 1, 2 같은 경우에 수능 A반 같은 경우에 목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은 이제 방학 1월 3일부터 시간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요일은 4시간, 토요일은 이제 3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시간 수업과 3시간 수업을 수능 1, 2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요. 요일별로 수원과 수2를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을 일단 당분간은 수원에 할애할 생각이고요. 3시간은 수2에 할애할 생각이니까 사실은 뭐 내가 약간 뭐 요일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능 1, 2, B도 있잖아요. B도 수원, 수2를 나눠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수원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A에서 크로스 수강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토가 어렵다. 목일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일도 들으셔도 크게 무리 없도록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뒤쪽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기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아이들이 바닥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그쵸, 상황, 그쵸. 지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거의 안 하는 네. 과목이기도 하고. 예, 오산고등학교 정도 빼고는 그래서 기하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내신을 먼저 대비를 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오산고도 끝났고 중경고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 오산고등학교 학생들의 기하를 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서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은 미적분으로 갈 건데 기하를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상황인 학생들의 기하를 바라보는 그리고 기하를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선택 과목으로서 또 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느 대상이 좀 많은가. 사실은 기하는 조금 수능하고 내신하고는 간극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하 시험지를 보면 학교 시험지를 보면 기초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수능과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포커스를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느냐. 둘지. 다시 말해서 오산고나 중경고 친구들이 기하를 이미 했지만 나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을지 아니면 내신으로서 처음 제대로 이제 탄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지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것도 이분법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는 올해는 그런 경향이 좀 적었지만 저는 생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올해 6월 미적분에서 기아로 대거 또 민족 대이동이 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9월 달에도 조금 이동하고 그래서 기아가 좀 선택 왜냐면 미적분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6월 9월도 기아가 쉬웠고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미적분이지 나는 미적분으로 수능 선택 과목 할 거라는 그리고 나는 고3 1학기 때 내신은 그냥 캐주얼하게 공부할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이 5월쯤 돼서 나 기아로 가야 되나 미적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기아를 내신과 수능 사이에 어떤 그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깊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어차피 뭐 3학 1학기 때 내신을 봐야 된다면 예, 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면 좀 같이 공부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1년 커리로 뭐 오상고는 2학년 1학기 때로 끝났지만 1년 커리큘럼으로 내신을 갖고 가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냥 진짜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당장 이번 주 기아 시험이야. 그럼 후다닥 그 파트만 딱 외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풀면 돼. 요것만 딱 해서 들어가도 잘 보는 내신들이니까. 맞아요. 그 친구들이 이번에 또 듣는다고 해서 아는 걸 다시 또 한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아는 좀 없지 않을까. 지식 자체가 없지 않을까. 공부를 좀 너무 캐주얼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지하게 하는 시점도 2학년 때는 아니더라고요. 기아를. 내가 아무리 수능 때 기아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수월수투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7번째. 요거 어떻게 읽죠? 우리 상민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둘둘60 뭐 2260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면 2260 하면 잘 못 알아듣어요. 둘둘 2260이라는 게 입에 좀 짝짝 붙어서 그렇죠. 2260 만점 전략 모의고사.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네. 이거는 뭐 대단한가요? 대단하고 싶죠. 이게 둘둘60이 뭔지는 느낌이 어감상으로 오시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학년 친구들은 여전히 30문제짜리 모의고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은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2가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어떤 유형들도 좀 대처를 하려면 사실은 22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죠. 60분 동안 푸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둘 80도 힘듭니다. 처음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를 다 제외하고 풀어도 둘둘 80 그럼 제가 그러죠. 너 20분 동안 그럼 선택하면 못 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훈련이 좀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시기라면 수원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면 학기 들어가서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 예, 저는 작년에 올해도 계속 진행을 했고 수능 코앞에까지 했어요. 그렇죠. 뭐 수능 전주까지 했습니다. 했고 모르겠어요. 이게 효용 가치라는 거는 학생들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또 별도의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내서 또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보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는 차이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본장으로서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본 고3 친구들이 할 때 이렇게 구경도 가보고 이런 거 해보면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제일 열기가 네, 후끈하죠. 애들 진짜 정말 열심히 왠지 그냥 진짜 내가 수능을 모의로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제가 그냥 놀러 가봐도 그 교실에 딱 느껴져요. 이건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학교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수능 문제 60분. 그렇죠. 근데 이제 60분 시작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초기에 한 70분 정도를 제공할 것 같고 이게 목적은 그겁니다. 뭐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70분 동안 혹은 60분 동안 몇 번을 제외하고 어디 몇 번을 맞췄냐. 이제 번호가 중요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가 됐으니까 내가 몇 번을 틀렸다. 아 그럼 얘는 뭘 모르는구나.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난이도별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기가 부분. 막히네요. 그런 부분들 올해같이 수원수투가 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킬러가 좀 사라지는 이런 시험 시스템에서는 이런 연습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부터 이런 기조로 많이 내기 때문에 킬러보다는 학생들이 좀 일정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계속 연속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빠짐없이 그런 유형들을 다 훈련시켜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준비할 때도 문제를 보고 했지만 문제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좋은 강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할 생각이 올해는 안 했는데 업로드를 하면 또 복습에 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참 안 듣지만 유튜브 신기한 건 듣는 애들이 계속 들어요. 있어요. 저희는 그 한둘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험지가 뭐 예를 들어서 기출, 뭐 예를 들면 뭐 평가원 기출이나 아니면 수능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 강의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새로워야 하고 문제는 나름대로 강사의 노하우가 담겨서 리어레인지가 돼야 되겠죠. 다시 재배치가 돼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낯익은 문제면 금방 쓱쓱쓱 풀어내니까 낯선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적재적소에 있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유튜브로 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난 이 시험을 못 본다. 그러면은 유튜브로라도 저는 충분히 학습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뭐 그런 디테일 것까지는 뭐 제가 뭐 원한다면 모의고사를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데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그렇죠, 시간에 감독의 하에 주변 친구들의 샤프 소리를 들으며 함께 시험을 보는 그게 엄청 큰 취지가 있는. 당연히 와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목적이 두 가지다. 내가 몇 번을 틀렸고 내가 몇 분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갈 거거든요. 70분에서 점점. 그리고 그걸 알 것 같네요. 너무 상민 쌤이 탄탄하게 만든 이 특별한 프로그램이기에 정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다 하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와서 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래가지고 7개 정도 제가 다 안내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이제 머리가 폭발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별 이제 시간표 예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수원2 수능 A를 듣는 친구들이죠. 예, 딱 봐도 이제 전형적인 문과 친구들의 시간표가 될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너무 많은 회차의 학원 방문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좀 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확통하고 뭐 어차피 제가 그 강좌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드렸으니까 확통하고 수원2 수능 A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화목토 이제 3일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대해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까를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구성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렇죠. 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확통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클리닉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시험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표도 하나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화목토 비슷한 케이스에 이제는 확통인데 수1, 2, B를 듣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이건 화금 1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모의고사는 토요일이라서 그냥 일단 그냥 붙박이로 놨고요. 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확통은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 내신 뭐 과목일 수도 있고 선택 과목일 수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중경고 학생을 좀 기준으로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확통, 수학 1, 2, 그다음에 기하 이 세 과목을 모두 소화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3일 정도는 나오셔야 화금 1일 정도 나오시면 세 과목이 모두 해결이 된다. 이게 몇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많지는 않은데 이게 또 한 학기에 커리큘럼이 몰려져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서 뭐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건 가이드라인이죠. 뭐 꼭 이걸 선택하셔라라는 느낌보다도 가능하다. 이런 시간표가 가능하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경고 현재 2학년인데 예비 고3이면서 이과인데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아주 특이한. 네.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시간표입니다. 한 명 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네. 이제는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과 친구들, 수원2와 무조건 운영심화를 하는 친구들이고 목토반인데 요거는 시간표가 예쁜 것 같아요. 뭐 이틀만 나와도 되고 모의고사까지 해결이 되니까 다만 토요일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일요일 친구들보다는 덜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죠. 일요일보다는 뭐 모의고사는 일요일은 10 to 10이죠. 예.
토요일날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무리를 또 이번 겨울방학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마지막 무리할 수 마지막 두 달이죠. 마지막 무리할 수 있는 시기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수학에 좀 헌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하고요. 미적분, 그다음 기념수. 넘어가서 요거죠 전형적인 이과 친구들 대신에 이제 수원2하고 미적분을 좀 바꿔봤고요. 그래서 미적분 개념응용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짜질 수도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네, 다음입니다. 넘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수원2 미적분 기하를 다 듣는 정말 이건 철인 같은 존재들. 이거는 너무 진짜 정말로 힘든 스케줄의 학생들이긴 할 것 같은데 역시 이틀 만에 해결이 된다라는. 모의고사는 좀 토요일에 있긴 하지만 아마 이런 걸 보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수원2를 빼면 안 되냐. 이렇게를 짜보니 아 이거 너무 빡센데 1학기에 당장 미적분하고 기하가 내신인데 이거 미적분 뺄 수도 없고 기하를 뺄 수도 없고 너무 힘드니 수원2를 좀 빼보자. 이런 위험한 발상. 원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수원투는 도대체 언제? 아니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제 할 거라고. 그냥 방학이 마지막으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사실은 학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신도 일단 신경 써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특히 뭐 그런 학생들은 정시가 아니잖아요. 수시 쪽을 노린다는 건데 3학년 1학기가 또 비중이 또 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힘들다는 동의를 해요. 이제 또 다시 또 윈터스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력의 문제이지 않을까. 윈터스쿨 가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마 거기서 나름대로 또 많은 스케줄을 또 소화할 거고. 윈터 간다라는 친구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다 했지만 사유가 딱 그거더라고요. 나를 제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울타리 안에 가둬놓기 위해 공부를 하러 가는 건지 뭐 울타리 안에 울타리를 가두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좀 전에 그 3학년 1학기 내신을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3학년 1학기와 2학년 1, 2학기의 수업 시수의 변화는 없지만 내신에 반영되는 등급을 매기는 과목 수는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나머지는 ABC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신을 대비하는 부담감이 이게 3학년이라서 체감하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학년을 떼고 생각해봤을 때는 1, 2학년 때보다 내신 대비에 대한 그 강도는 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다면 3월에도 충분히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평소 우리가 수원수2와 뭐 과탐, 사탐을 공부하던 1, 2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즉 수원2를 지금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빡세도. 안 하면 후회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3은 굉장히 한번 딱 진입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름 정해진 틀에 맞춰서 딱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갈 기회 거의 없어요. 방학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방학 특히 이제 12월부터 시작되는 1월, 2월 달까지 그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게 보내지 않으면 어차피 3월 이후부터는 똑같이 또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저희 이제 특별관리 프로그램이죠. 특별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원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건 뭐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저희들 학원 인기 윈터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저희 예전 인터랑 거의 동일한데 일단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3은 좀 특별하니까 고3 학생들이 윈터에 참가했을 때 고1이랑 섞여서 또는 중3이랑 섞여서 수업하는 건 좀 이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예. 좀 더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고퀄러티의 선생님을 투입해서 좀 질문도 많이 받고 또 학습에 대한 그런 상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교 선생님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좀 고3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관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원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신청하는 고3 인원수가 좀 일정 인원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왜냐면 저희 학원에 이제 처음 여기 뉴파인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 1학년 작년부터 열심히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되게 예정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투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고3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터 프로그램인 거고 좀 더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저는 말씀드리겠고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독재 스타일 윈터를 가는 이유를 저희도 조금 도와주자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오전 버리지 말고 방학 때 가장 문제는 오전 아닙니까? 수업을 오전에 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전에 학원을 오픈을 해서 자습실을 개방을 하고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받아줄 수 있는 고퀄리티의 저희 이제 제자들이 이제 대학생 제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이제 감독으로 모셔서 질의응답 멘토 거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뭐 이제 정말 소소한 감독들을 다 하겠다는 거죠. 아이가 밥 먹으러 나가서 막 30분 1시간을 안 들어와. 그러면 어머님들께 고자질도 하고 아이가 늦게 오면 늦게 왔다. 왜냐면 어머님들은 출근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은 그래서 늦게 왔으면 늦게 왔다. 또 나가면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어머님들께 SMS로 보내드리고 또 뭐 밥 먹는 시간까지 좀 정해주고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제가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스케줄도 한 번씩 들여다봐주고 잘 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약한 부분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는 게 잘하는 거 많이 하고 약한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맞춰주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있을 때도 수업은 수업대로 그리고 수업 없을 때도 탄탄하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뭐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은 전체 재원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자습실 저희가 20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3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고3은 특별한 대접을 해주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괄적인 신청자를 받아보고 저희 예비 고3 친구들이 많다. 왜냐면 이 생각을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희가 현재 자습실을 운영을 해봐도 고2 친구들, 현 고2 친구들, 예비 고3이죠. 그 친구들의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윈터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주자라서 친구들이 많으면 한 반이 개설될 거다. 자습하는 또 다른 교실이 오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고 이게 저희가 매번 작년은 좀 여름에는 좀 힘들었죠. 올해죠. 올해 여름엔 좀 힘들었지만 작년 겨울에 진행했을 때 이게 폭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선착순 20명만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 뭐 21등, 22등 선착순 순번인데 좀 넣어달라 뭐 한 명은 괜찮지 않냐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신속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청 방법은 저희가 조만간 어머님들께 몇 월 며칠 12월이겠죠? 12월 며칠 몇 시에 신청 문자 발송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1차 문자가 발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특정 날짜 그 특정 시간에 문자가 발송이 될 거고 그게 구글 폼으로 나가는 그 구글 폼에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면 그 신청서를 저희가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된 순서대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명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3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빼내서 이제 오픈하고 고3의 빈자리는 이제 고1, 2들이 후순위 친구들이 다시 한번 메꿔서 20석을 마련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가 봐도 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동기부여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을 좀 우리가 좀 관리해보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이것도 한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 좀 한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첨언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생각보다 네. 길어졌는데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네요. 많이 길어졌네요. 근데 정말 좋은 정보들 저희 선생님들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도 좀 중간중간에 한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상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주먹 불 건지면서 좋았어 한번 해보자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 마무리로 있으실까요? 예, 뭐 아까 서두가 아니라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이 얘기는 부원장님이랑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작년 오픈하면서부터 1학년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뭘 하거나 일단 그 학생들을 최대한 정말 애정이 좀 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정을 담아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잘 읽어봐 주시고 저희들 얘기 잘 들으셔서 그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부원장뿐만 아니라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드려서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민 선생님. 이게 시쳇말로 지금 겨울방학이 결국은 대입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할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식상한 말이 정말 진실일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진실이니까 식상한 거죠. 진실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공부하는 척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척만 안 하면 그리고 조금 뭐 고3 시기라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되고 힘듭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고된 것들을 조금씩 본인이 극복하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제자리인 것만 같던 본인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했다는 걸 느낄 때가 오지 않을까. 그게 이번 겨울방학이 그런 어떤 뿌듯함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할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상민 쌤 얘기 들으니까 딱 와닿았어요. 고3이 행복한 건 불행한 거다. 고3이 행복하면 안 되거든요. 고3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 불행의 1년인데 우리 친구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항상 돕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